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뒤통수 맞았다는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는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남편이었는데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애까지 생겼다며 저를 더 환장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혼을 선택했는데 결국 후회하는 쪽은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지난 날이지만 지금은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외동딸로 자랐는데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성격이라 회사 다니면서 어학원도 다녔습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 학원을 끊었는데 회사 출근 전 새벽반으로 다녔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하니 좋았고 재미도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중국어로 배웠었는데 다 잊은 게 아까워 시작한 건데 재미가 붙으니 실력도 쑥쑥 늘어갔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엄마, 나 오늘 학원 가는 날이잖아, 월수금. 맞다. 그래서 알아서 일어난 거야? 기특하네. 엄마도 참. 저 나가요. 그래, 차 조심하고. 저는 집에서 6시에 나왔는데 학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6시 50분쯤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미리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랑 비슷한 시간에 학원에 나와 있고 딱 봐도 저와 비슷한 직장인으로 보였죠. 그러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인사 나누고 간식이라도 싸우는 날은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수강생이 많지 않다 보니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새벽에 나오는 거 안 힘드세요? 저는 일어날 때마다 아주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이라 아침에 알람 소리 들으면 더 자고 싶어도 벌떡 일어나요. 그거 쉬운 거 아닌데. 대단한데요? 저도 가끔 놀라요. 잠이 많은 편인데 중국어 수업이 재밌긴 한가 봐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 보면요. 저와 남편은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더 많았습니다. 새벽에 수업이 있어서 끝나고 나면 배가 출출했는데 샌드위치를 사 먹거나 김밥을 사서 각자 회사로 출근하기도 하고 여유가 되면 함께 먹고 헤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한동안 학원을 나가지 못했어요. 아예 등록을 안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원에서 자주 보다가 안 보이니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 당시 남편에게 호감이 있던 터라 그런 연락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때문에 더는 중국어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자 저도 연락을 했는데요. 여보세요? 저 이신영이에요. 네, 이번 달에도 등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당분간은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아예 등록을 안 했어요. 혹시 기다리실까 봐 전화드렸네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아쉬운데 다음에 식사라도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학원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따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때 다녔던 회사에서는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퇴근이 늦어질 때도 많았죠. 낮에는 회의도 정말 많아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식사 약속은 계속 미뤄졌는데 계속 미루기가 미안해서 일주일에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학원에 계속 나와요? 네. 몇 분은 그만뒀고 미영 씨, 준영 씨 그리고 혜진 씨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싶었는데 언제 다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서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런데 원래 서울에 사시는 거예요? 아,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저는 회사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남편의 본가는 지방이었고 서울 가서 성공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둘 다 본가에 있고 남편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지금 이직 준비 중이에요. 혼자 살면서 매달 월세도 내야 하고 그래서 직장 다니긴 하는데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나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영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외국어도 할 줄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배우고자 하는 게 저랑 좀 비슷했고 얘기를 들어보니 쉬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더라고요. 이미 자격증도 많이 따놓았다고 했고요. 서로 통하는 구석이 좀 있다 보니 저희는 만난 기간만 5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일 때 남편을 만났으니 30이 훌쩍 넘어서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네요. 부모님은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성실함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남편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뭐든 열심히 하고 공부에 일도 하고 있으니 제가 배울 것도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허락을 받고 나니 뭔가 마음이 더 가벼웠는데 얼마 뒤 남편의 본가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시골이라 그래?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지 뭐. 그래도 요즘 지방이 뭐 시골인가? 다 잘 되어 있다던데? 암튼 너무 놀라지 마. 자기네 집하고는 다를 거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니까 무슨 여행 가는 기분이다. 그치? 시댁에 도착해보니 주변 경관이 너무 멋졌습니다. 본가는 2층으로 된 주택이었는데 집도 좋아 보였고 바로 앞에 마당도 아주 넓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온다고 하니 도련님 두 분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나, 서울 처녀가 여기까지 다 오고 멀미는 안 했어요? 네, 여행 오는 기분이라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좀 들어가 쉬어요. 저 동네 구경 좀 하고 싶어서 시내에 다녀올게요. 아유,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럼 민준이 네가 동네 한 바퀴 같이 돌고 와. 알겠어요. 자기야, 가자. 시댁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공기도 달랐고 시부모님도 아주 좋은 분들이셨어요. 도련님 두 분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을 허락하고 말고가 아예 없으셨네요.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마당에서 구운 고기 맞죠? 맛있어요? 네. 그런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이제 며느리 될 텐데 당신이 먼저 말을 놔야지. 그럴까? 어여 많이 먹어. 저는 정말 무슨 여행 온 기분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니 자주 오고 싶더라고요. 양가에서는 둘이 나이도 있으니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고 시댁에서 결혼할 때 보태라고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집은 제가 해가는 게 더 낫다 싶어 저희 집에서 마련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계속 미안해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모는 아들 가진 집에서 집도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자기 아들이 못 낳는데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 시댁은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집도 괜찮은 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가 됐는지 자꾸만 차이가 난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저희는 결혼했고 결혼 전과 같이 저희는 매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이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이직이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저는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었네요. 명절이 되면 저희는 서울에서 벗어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친척집도 다 서울이라서요. 그래서인지 시댁 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시댁 가는 게 너무 싫다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막상 가면 농사 짓는 거 돕기도 하고 시내 나가서 구경도 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은 내려오느라 고생했다고 저를 무조건 쉬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부러 더 나서서 거들고 했죠. 시아버님은 며느리 온다고 일부러 고기도 사다 놓으시고 도련님들도 저를 잘 따라주니 시댁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네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여행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해외로 갔었는데 아빠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여행 경비는 부모님이 모두 내셨어요. 그러니 시댁에서는 제가 복덩이네 잘 들어왔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사랑받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도 시댁이나 사위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저희는 금방 40이 다 되어 갔는데요. 세월 참 빠르더라고요. 결혼을 30 중반에 했으니까요. 사는 게 너무 재미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임신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문제없이 둘이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따로 불러서는 회사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안 그래도 아빠한테 얘기할 게 있었는데. 뭔데? 회사에 문제라도 있어? 그건 아니고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언젠가 아빠 회사를 네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게 어떠냐? 아빠, 그건 좀... 그러기엔 내 나이가 이른 것 같고. 그럼 한 50대에서 물려받을래? 그때 되면 아빠 나이가 몇인 줄 알고? 그건 아는데 더 늦기 전에 대학원 가고 싶어서요. 지금 아니면 공부 못할 것 같고. 아빠는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회사 일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때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을 보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배우고 자격증 따고 하는 모습에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겠다 싶었고요. 아빠, 그럼 민준 씨가 대신 일 배워보면 어때? 최서방이? 안 그래도 남편이 아빠 회사 다녀보고 싶다는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직 준비도 너무 오래 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만족 못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 끝에 아빠는 남편을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직급을 줄 수 없으니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열심히 일했네요. 혹시나 열심히 하지 않고 일도 못하면은 직원들 사이에서 말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걸 더 의식해서인지 생각보다 일도 빨리 습득하고 회사 운영 상태도 빨리 파악해서 놀랐습니다.
남편은 몇 년 뒤 아빠 대신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고,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대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니 엄마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그래도 회사 직원을 통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셨네요. 저는 공부하다 말고 남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회사에 놀러 가곤 했는데, 제가 사장 와이프라고 다들 사모사모하는 게 좀 듣기 그래서 되도록 안 가려고 했어요. 여보, 회사에 자주 와도 돼. 직원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래도 보기 안 좋을 것 같아. 툭하면 사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어때? 내가 사장이니까 당신이 사모님 소리 듣는 게 맞지. 직원들이 그거 말고 뭐라고 부르겠어. 그래도 좀 자제할래. 그런데 오늘은 퇴근 시간이 좀 늦었네? 안 그래도 자기한테 말할 게 있어. 우리 회사에 황사원이라고 경리과에 여직원 한 명이 있는데 집안 사정이 딱하더라고. 팀장이 결제 때문에 왔다 갔다 얘기해 준 건데 사택 이용이 가능한지 묻더라. 남편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한 여직원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는데 20대 초반으로 나이도 어려서 회사 사택에서 지내게 해줘도 되는지 물었죠. 사실 원래 회사 사택을 이용하려면 집에서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든 직원들이 대상인데, 들어보니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마침 이용 가능한 사택도 있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이 내용을 아시고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면서 저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열어보니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사정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고, 평생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써 있었네요. 그래서 인성도 괜찮은 직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회사에서 도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한다는 말에 집에 초대해서 저녁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생활력도 강한 것 같고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기에 더 응원해주고 싶어 제가 초대했어요. 솜씨는 없지만 이것저것 만들어봤어요. 진수성찬인데요. 이런 식사 초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들어요. 회사에서 뭐 힘든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집도 생겨서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부서 사람들도 다 잘해주세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또 무슨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그날 이후 상간녀와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대단해 보이고 딱해 보이기도 해서 초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똑 부러지더라고요. 남편은 보통 퇴근해서 집에 오면 6시 반이나 7시 정도가 되는데 언젠가부터 퇴근이 늦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사장 자리라는 게 원래 그렇다면서 저보고 남편을 더 잘 챙겨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대학원 진학 후 공부하다 보니 제가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더 잘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서로 맞벌이하며 지낼 때는 그래도 종종 데이트도 하고 연애 때 기분도 들고 그랬는데 확실히 남편이 무거운 자리를 맡아서인지 그런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남편 덕에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셨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서 저도 든든했습니다.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을래? 오랜만에 오늘 같이 먹으려고 했더니 회의도 있고 거래처 회의도 좀 가봐야 하고. 거래처를 당신이 직접 가? 사장이라고 뭐 앉아만 있는 줄 알아? 발로 뛰고 그래야지. 그래, 알았어. 고생해 그럼. 같이 밥 먹자는 약속을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당일 취소하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바빠서 끊어야 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 몰래 회사에 가서 도시락을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틈틈이 요리를 배워서 혼자 이것저것 만들 정도는 되었는데 남편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써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장 봐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나물 무침에 이것저것 넣어 도시락을 다 싸고는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차장실에 들어섰는데 비서가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말도 없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직원하고 얘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밖에서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혹시 안에 누구예요? 그게 황사원이라고. 어? 황사원이면 혹시 사택 이용하고 있는 그 직원 맞죠? 황지영 사원? 네, 맞아요.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벌써 1시간째인데? 그게. 비서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이상했는데 그때 사장실에서 그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일 때문에 잠깐 왔다가.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를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 제가 뒤이어 사장실로 들어갔더니 남편이 크게 놀라더라고요. 셔츠도 바지 밖으로 나와 있고 말이죠. 여보, 언제 왔어? 회의한 거야? 근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뭐야, 언제는 아무 때나 와도 된다며. 자기 놀래켜주려고 도시락 싸서 왔구만. 힘 빠지네? 근데 옷이 이게 뭐야? 이리 와봐. 좀 단정하게 하고 있어야지. 보는 눈도 많은데. 일하다 보니 신경 못 썼네. 그냥 자기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어서 와.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같이 먹자. 그런데 이게 다 뭐야? 과자 봉지에 하며. 그게 얘기 좀 나누다가 먹고 그랬지 뭐. 금방 치울게. 그런데 여직원하고 단둘이 사장실에 오래 있었던 게 마음에 좀 걸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직원하고 단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나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그전부터 와 있었다며. 그게 회사에서 뭐 어려운 건 없는지 물어보려고 따로 불렀어. 당신이 직접? 어. 근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아니 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나 미팅 있어서 금방 일어나야 돼. 도시락에 못 사왔나 좀 볼까? 남편은 말을 흐리고는 도시락이나 빨리 먹자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 바쁜 거 알아서 얼른 도시락 챙겨주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직원 사정에 대한 얘기도 팀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사장이 직접 여직원을 불러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됐네요. 더군다나 제가 도착한 뒤로도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전부터 둘이 같이 있었다고 하니 의심이 되었죠. 그래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더는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거기다 나이도 훨씬 어린 직원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더 짜증났네요. 그리고 얼마 뒤 별일 없이 지내던 저에게 평소 아빠 회사에서 연락하고 지내던 차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사장으로 계실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차장님이 저나 엄마한테 연락을 주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차장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잘 지냈지? 요즘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좀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회사에 문제 생긴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사장실에 여직원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직원들이 안 좋게 보고 있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에 사장실에서 그 여직원을 직접 마주치고 나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바빠서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렇게 별일 없는지 물어보곤 한다고 했거든요. 남편에게 들은 거랑 달리 차장님은 여직원이 자주 사장실에 다녀간다고 하니 순간 뭐지 싶었어요. 그게 얼마나 된 거예요? 좀 됐어. 나도 상황 좀 지켜보다가 별거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사내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다른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러네요. 그런데 설마 소문이 사실은 아니겠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크게 번질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다르게 말로 전해질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거기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혹시나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심각해지면 또 연락을 달라고 하고 끊었네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소문은 더 심해졌고 차장님이 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빠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차에 여직원을 태워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택으로 향했네요. 회사 뒤쪽으로 저층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곳이 사택이어서 찾아갔어요. 특히 저번에 여직원을 사택에 살게 해주는 일로 어디에 사는지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착해보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었고 그때부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는데 여직원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 배를 눌렀네요.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여보! 남편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문을 열었는데 밖에 제가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배달원이 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마도 음식 배달이 온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직원을 도운 것뿐이었는데 남편하고 바람이 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남편은 40대이고 여직원은 20대 초반인데 나이 차이도 심했고 제 눈으로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렇게 마주하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택에 다른 직원들도 많아서 혹시나 그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 집으로 급하게 왔네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쫓아 바로 집에 왔는데 당장 나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떻게 그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불쌍해서 몇 번 밥 사주고 했더니 사장실로 찾아와서 고맙다고 커피 타오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 친해졌고 사장이랑 여사원이랑 친해졌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앞으로 나 행동 조심할게. 그 여직원이 사장실에 또 찾아오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할게. 나 좀 믿어주라.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 기다려줘. 이미 다 소문났는데 어쩔 거야? 그것도 내가 다 정리할게. 내가 앞으로 안 그러면 그런 소문도 사라질 거야. 남편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안 믿었습니다. 단순히 친한 관계면야 주의 주고 끝이겠지만 사태까지 드나들 정도면 말 다 했죠.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는 남편이 그 여자랑 정리한 애 만에 이런 말을 믿지 않고 해고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집에 7시도 되지 않아 바로 들어왔고 회사에서도 여직원이 사장실에 들어가거나 하는 모습을 본 직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이나 사장님을 통해 확인해 봤죠. 남편이 조심을 하긴 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 사람이 쉽게 끝날 거라 생각 안 했고 거기다 남편과 그런 짓을 한 여직원도 회사에 계속 다니게 할 수는 없었네요. 그렇다고 당장 나가라 이럴 수도 없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뿐이었고 제가 남편이 사택에서 나온 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행동을 조심하며 지냈고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더러워 보였고 옆에 오는 그 자체가 싫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거의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돼? 그게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일인가? 그래, 내가 죽일 놈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사과했잖아.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한 적도 없어. 그럼 나더러 대체 어쩌라고. 황지영 그 여자 회사에서도 안 마주쳐. 당연하지. 당신이 직접 부르지 않는 이상 사장실 건물이 아예 다른데 어떻게 마주쳐?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안 그런다고. 나 그날 이후로 약속 지키고 있어.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당신이 혼자 얘기하고 혼자 지키고 있는 거겠지. 나중에라도 그거 가지고 나한테 딴 직업 생각하지 마. 너도 참 너무한다. 이쯤 되면 좀 봐주고 넘어갈 수 없어? 나보다 조건 좀 좋다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집안 얘기를 하더니 무시하네 마네 이러더라고요. 뭐 저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게 행동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지만 본인이 잘못해놓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3주가 지났을 때 여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번호는 예전에 도움을 줄 때 또 힘든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제가 아예 알려줬었는데 저에게 찾아오기 전 먼저 전화를 했어요. 받아보니 상간녀였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바로 끊었더니 이번엔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안 열어주고 있었더니 계속 배를 눌러대서 결국 열어주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지금 근무 시간일 텐데 무슨 일로 왔어요? 이렇게 막 자리 비워도 되나?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짜고짜 저를 보고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 같으면 여기 못 올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장님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고요. 좋아한다고? 우리 남편을? 네, 정말 저 사장님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상간녀의 말을 듣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얼만 줄이나 알아요? 아직 20대면서 그 꽃 같은 나이에 왜 그러고 살아요? 혼자서 너무 힘들다 보니 기댈 것도 필요했고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참나.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고 욕을 먹는 거야. 난 이 말 정말 싫어하는데 너 때문에 아닌 사람들까지 욕먹고 사는 거라고. 부모 없이 혼자 크면 다 너처럼 막 사는 줄 알아? 정신 차려. 그 사람 유부남이야. 가정 있는 남자라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번이나 그만 찾아오라고 했는데도 사장님이 사택에 마음대로 온 적도 많아요. 일하는데 저 불러내기도 했고요. 남편 얘기는 다르던데 짠해서 잘해준 거였다고. 그리고 네가 먼저 사장실로 찾아왔다던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민준 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뭐? 민준 씨? 상간녀는 말하는 게 갈수록 가관이었고 남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용서도 못했고 해고는 물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직원이 저러고 나오니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절대 쉽게 내보낼 수는 없었죠. 분이 풀리지 않아 욕도 실컷 해버렸네요. 왜 행실을 똑바로 안 하고 살아? 사장이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이잖아. 그걸 알고도 그런 마음이 들었니? 미친 거야? 너 부모님이 이러고 사는 거 알면 어떻겠어? 왜 남의 부모를 들먹이는데요? 이미 돌아가셔서 나한테는 상처인데 왜 그래요? 안 부끄럽니? 상간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줄은 아나보다 싶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만 나가보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쪽 남편 아이를 제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혼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뭐? 뭐를 해? 임신?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더니 제 말이 안 들려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상간녀는 아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남편 아이를 가졌다며 저보고 이혼 좀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마치 사장하고 만나니 본인인 사장 와이프라도 된 것 마냥 건들거리며 말했는데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표정 보니 진짜 한 대 치고 싶은가 보네. 그러길래 남편 단속 좀 잘하지 그랬어? 원래 남자들이 젊은 여자 좋아하는 거 몰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많이 아프시죠? 상간녀는 비웃듯 저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라는 말에 손이 올라가는 걸 겨우 참았는데 저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상간녀 뺨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뒤로 밀릴 정도였죠. 너 뱃속에 애기한테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둘 거야! 남편도 네가 임신한 거 알고 있니? 곧 알게 되겠지.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려고 온 거야. 사실 알게 되면 아마 좋아하지 않겠어? 아직 애도 없는데 내가 먼저 가졌으니.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뭔 생각으로 찾아와서 저런 말을 짓거리는지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거기다 애까지 만들어 오다니. 상간녀는 끝까지 비웃으면서 나갔고 남편이 집에 오면 과연 뭐라고 할까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비서실에 연락해서 사택과 사장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 영상이 필요했거든요. 사택에 남편이 드나드는 영상과 또 사장실의 상간녀가 그간 얼마나 다녀갔는지 말이죠. 그렇게 요청해 둔 뒤 퇴근 시간이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다 알고 있는 듯 보였는데 당신 제정신이야? 걔가 당신 애 가졌다며? 어떻게 알았어? 그년이 집에 찾아왔더라. 아주 친절하게 나한테 다 말해주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미안해.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남편은 애가 생겼으니 책임을 져야겠다고 하더군요. 또 잘못한 주제에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길래 주먹으로 남편 머리통을 때려버렸습니다.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려 욕도 실컷 해줬고요. 저는 이미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결국 끼리끼리가 정답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이었으니 끌렸겠죠. 당장 짐 가지고 나가. 보기 싫어. 미안해, 신영아. 남편은 군말 없이 옷을 챙겨서는 정말 나갔습니다. 보나마나 사택으로 갔겠죠. 저는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꼴딱 날을 새버렸는데 다음날 차장님이 전화가 와서는 두 사람이 같이 출근을 했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예상대로
남편은 그 여자 사택에 가서 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인다고 했고 직원들이 수군거리니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라고 했네요. 거기다 저와 이혼까지 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국 아빠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친정에 가서 그간의 일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빠도 대충 알고는 있었어. 자세한 건 몰랐지만. 그래도 사위니까 끝까지 믿어보려고 한 건데 바람이 사실이었단 말이야? 거기다 임신까지? 아빠가 회사에 다시 나가셔야겠는데요. 그럴 생각이다. 최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내 회사에서 여직원하고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그런 일을 벌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증거를 모았고 회사 직원들도 직접 보고 저에게 말해주는 것도 많았네요. 해고도 그 절차가 필요해서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했기에 아빠나 저나 자세히 알아보고 기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와 저는 회사로 나갔고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혼자 앉아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아빠를 본 남편은 놀라더니 아버님, 자네 그만 내려오게. 네? 내 말 못 들었어? 내려오라고. 회사 그만두라는 말이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제 회사 일도 제가 다 할 줄 알고 제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버님이 나가라 마라 이러실 수는 없어요. 남편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한 듯 했습니다. 본인이 사장 직급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거기다 사장으로 몇 년간 일했으니 앞으로도 본인 회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사실 실제 회사 주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비서실에서 근태 관리를 해왔는데 일반 직원이었을 때와는 달리 자리를 마음대로 비우기도 했었고 거기다 여직원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러서 해고 사유는 충분했네요.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이없는 말을 하며 이제는 자기 회사라는 남편 앞에 아빠가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해고 서류 뭐 이런 거예요? 보기나 해. 남편은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꺼내서 보기 시작했고 회사 관련 서류에 대표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자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사장 되고 나서 서류까지 다 바뀐 거 아니었어요? 여긴 내 회사인데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갖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여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착각 좀 하지 마.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올라간다는 게 말이나 돼? 아빠 회사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 열심히 일 배우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됐어? 이건 진짜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누가 뭐래도 내 거야. 내 회사야. 거래처에도 내가 이 회사 사장으로 다 알고 있다고. 사장 자리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태 월급 많이 받았잖아. 그 돈으로 딴짓도 했고. 설마 이 회사를 가지려고 했던 거야? 사장이니까 당연히 내 거 아니야? 남편은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빠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신효아, 내가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내가 전에 이혼하자고 했던 말 취소할게. 미안해. 내가 왜 그랬지? 그 여직원 임신해서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니까 이혼해달라며. 그러니까 내가 돌았었나 봐.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전처럼 살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제가 다시 살 수 있나요? 넌 사람도 아니다. 무서우니까 지금 당장 나가! 빨리! 야, 내가 어딜 가? 갈 곳 없어서 사택에서 지냈다고.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어디서 지내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동안 월급 많이 줬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라고. 계속 안 나가고 버티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집에도 못 들어게 하고 회사 출근도 못하게 됐으니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거기다 해당 여직원은 회사에서 해고 처리되어 사퇴 이용도 더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지게 된 남편은 상간녀도 책임져야 하니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소송도 곧 시작될 거야. 여기 이혼 신청서 받아. 내가 쓸 부분은 다 작성했어. 당신 거 쓰고 도장까지 찍어. 못해. 안 할래. 도장 찍으면 우리 정말 끝이잖아. 설마 그런 짓 하고 나랑 계속 같이 살려고 했어? 용서해줘. 어? 내가 너 아니면 어디서 살아? 여태 사장 소리 들으며 살다 내려오니 아쉬워 죽겠어? 사장 안 해도 돼. 진짜야.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그 애는 어쩔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신경 안 쓰게 할게. 어? 헛소리 그만하고 도장 안 찍을 거면 그냥 나가. 이혼 소송도 해줄 테니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고 이후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서 전화가 왔는데 갈 곳이라고는 본가뿐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말이 없어? 이혼이라니. 그리고 어떤 여자도 같이 왔는데 임신이란다. 이게 대체...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 제가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요? 민준이 애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더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만 끊을게요.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해. 사돈 어른한테도 죄송하다고 해줘. 네. 그리고 난 아버지나 절대 인정 못해. 뱃속에 애가 있든 말든 상관없다. 오자마자 나가라고 했는데도 갈 곳 없다고 안 나가고 버티는데 아주 독하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는데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지 생각할수록 기막혔습니다. 상간녀는 절대 가만두고 싶지 않아 소송을 걸었는데 돈 한 푼 없는 상간녀를 앞으로 남편이 다 책임져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위자료까지 주게 생겼고 말이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하니 남편이 끝까지 알아서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평소처럼 종종 전화를 하셨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상간녀를 보면 답답하다고 했고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뭐 애가 태어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제가 시모와 사이가 정말 좋았긴 했으나 이제 남편과 이혼도 해서 서서히 연락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모는 물론 시부까지 참 좋은 분들이라 그게 너무 안타까웠네요. 저는 남편의 바람과 또 상간녀의 임신까지 너무 큰 상처를 받아 한동안 헤어나오기 힘들었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남은 학기도 잘 마쳤죠. 이후 아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빠도 함께 나와서 일하셨고 직원들 복지 잘 챙기면서 회사 실적도 올리며 전과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현재는 중소기업 중 평판이 좋은 회사로 알려져 회사 순위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답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출산해서 전 시댁에서 다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듣기로는 농사 짓는 것도 제대로 안 배우고 서울로 가자고만 한다고 해서 매일 구박받는다고 하네요. 시모에게 제가 연락은 안 하지만 가끔 제가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셔서 안부 정도는 묻고 지냅니다. 언젠가 이런 연락도 완전히 끊어지겠죠?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정말 잘 만나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자리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남편을 보면 사장 자리에 앉고 난 뒤부터 사람이 달라졌으니까요. 혹시 또 모르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저는 앞으로도 아빠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 직원들도 잘 챙기며 좋은 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나 저에게 또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듣기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